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2개월째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별내선 연장 등 교통 호재를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늘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주택경기 불황 속에서도 2조 4천억 원을 신규 수주하며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과거 5년 반기 수주 평균인 1조 6천억 원과 비교해 46%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주택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수조 원 규모의 증가 행진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금리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죠. 하지만 이 금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쌓고 또 적절한 비율로 투자랑 저축 사이에 이 균형을 또 잡아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낙관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보자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투자 공부하시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충실하게 지내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날도 너무 덥고요. 속 안에 화가 괜히 쌓여만 가는 것 같은 화요일인데요. 자, 부동산 고민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쪽에서 용종을 3개를 떼어냈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사담을 나눴는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번 검증받은 것 같고 전체적인 아팠던 곳을 싹 치료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저는 건강검진 이후에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 특히나 그 국가건강검진의 어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이달까지는 그래도 병원 측 얘기 들어보니까 8월까지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0월 접어들면서는 엄청 밀린다고 하니까요. 아직 미뤄놨던 분들은 꼭 좀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검진은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셔서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검진도 미루면 안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 점검도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계속 걱정만 쌓여가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걱정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근심, 걱정만 계속 쌓여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걱정거리 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혼자서는 답 안 나온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6년 동안 수도권 내 총 42만 7천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공급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또 집값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대책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김종희 소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개인 방송이라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뭐 제가 뭐 없는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중구난방으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8월 8일 날 88 대책으로 나왔던 거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공급을 좀 가열차게 하겠다라는 소리인데요. 대책입니다. 계획인 거고요. 우리가 계획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안에는 또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보기에 또 실현 불가능한 것도 눈에 띄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일단 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짚고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뭐 전체적인 상관없는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일반 실수요자들 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꼭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몇 가지만 추려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좀 추려서 저랑 같이 한번 이 시간 통해서 그냥 복습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대책이 나온 근본 원인은요. 최근 동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시장이 뭐 가격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 또 거래량 부분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일단 시작은 강남 3구, 용산 등에서 서울의 선호지역 위주로 했는데 지금 뭐 금광구, 노도강, 뭐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 서울만입니까? 앞서 이제 개요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뭐 하남, 구리, 그러니까 서울 주변 도시, 인접 도시로 막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최근에 동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이.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관망 뭐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수했었는데요. 7월 접어들면서부터는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상승 우세 전망이 훨씬 더 많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비아파트와 지방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균형별, 지역별, 유형별에 대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 또 없던 공급을 채우는 쪽으로 대책은 세워졌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추진 방향은 크게 도심 내에 이제 서울이 해당되는 거고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빌라가 대표되는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빨리빨리 정상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장기 평균 대비해서요. 앞으로 지금 인허가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준공.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있는 예상되고 있는 것, 계획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장기 평균 대비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한 8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급량이 터무니없이 지금 적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비 사업들, 즉 이왕 지금 시작한 거, 서울이 온통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지금 시작한 것들을 빨리 속도를 올리면서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들, 거기에 대한 이제 서브 내용들을 한 거고요. 노후 계획 도시, 뭐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이제 1기 신도시에 대한
또 특별법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를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뭐 빌라 등에 대해서 비아파트에 대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특히나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신축을 매입해서 또 뭐 또 분양 전환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뭐 뒤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이제 공공 택지 신속 공급하게 하겠다는 등이고 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신규 택지 발표한다라는 건 많은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여건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추스릴 건데요. 일단 정비 계획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을 각각이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치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한 7가지로 나눠 있던 것들을 5가지, 계획은 계획대로 뭉고 시행 인가 내는 것들,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은 한꺼번에 인가를 내는 걸로 묶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 수립해서 조합 설립하게 되면 인가 받고 착공 준공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정비 어떤 사업의 이 시간적인 단축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조합 설립에 대한 중요성은 훨씬 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그만큼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변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요즘 뭐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이제 공사비 자체가 올라가고 나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런 것들의 부담이 생기면서 이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조합들이 상당히 많죠. 또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소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8월 8일 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가 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8월 8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곳들을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한시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한시적이니까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을 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용적률 허용 받기 위해서는 이 3년 내. 그래서 굉장히 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즉 서울의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빨리빨리 안테나 세워갖고 좋은 데들 빨리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법정 서울시 조례에 따지면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300%인데 1.2배, 326 그래서 60% 더해서 360% 역세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반은 300%였는데 이것들을 개선하면서 390%와 또 일반 정비 사업은 330%까지 용적률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큼 임대주택도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용적률 완화한 것만큼 비례해서 그만큼 또 많이 짓지 않아도 된다. 즉 사업성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늘어나는 것만큼 꼭 임대주택도 꼭 맞춰서 지을 필요는 없다.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편하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의 어떤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금 있는 이 85제곱, 그러니까 9평이라고 하죠. 9평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를 폐지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평형대를 해서 또 건축물의 용도도 좀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을 폐지함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사업성을 좀 넓혀서 그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라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 폐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요거를 좀 폐지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국회 계류가 돼 있죠. 6월 5일 날 발의가 돼서 계속 계류하는데 글쎄요. 요거 이제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폐지가 될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의문을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는 건데 올해 11월에 26,000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최대 39,000호 정도의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 물량을 선정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정비하겠다라는 소린 거고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이제 25년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내후년이죠. 26년에 사업 시행인가 거쳐서 27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선정되는 것, 선도지구 선정되는 것들은 27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뭐 마찬가지의 이제 단계를 거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9년까지 인허가를 88,000호,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46,000호는 적어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35년까지 일기 신도시 정비해서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35년까지 목표잖아요.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일기 신도시 정비 이번에 선도지구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곳들 만약에 자기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가 이번에 선도지구에 일기 신도시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도지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받은 분들이 되겠고요.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희망회로 돌리게 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늘어질 거고요. 굳이 일기 신도시 정비 안 하더라도 3기 신도시 또 서울의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개발되면서 집 짓고 뭐 반값 아파트 공급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는 빠지는 곳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속해서 좀 지루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지난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부동산 관리 차원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자들 이제 많이 해지하신 분들, 자동 해지되신 분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가입률도 많이 떨어지고 혜택들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세제 혜택들이라든가 또 일몰 연장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8년 장기, 10년 채워야 되는 10년 장기만 있는데 이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역시나 이번에도 아파트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1주택자가 소형 주택 구입하면서 6년 단기 임대 등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기간에 상관없이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상당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는 거 되겠고요. 일몰 연장이 되겠죠. 지금 이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해 말 12월 말까지 한시적이었었는데 요걸 이제 3년 더 연장해서 27년 12월까지 어떤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구체적인 뭐 취득세하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건설 등록금 임대주택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임대형 기숙사 이런 내용들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 정상화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110 대책 1월 10일 날 또 대책을 발표했었던 거죠. 신축 소형 주택 내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신축으로 준공되는 소형 주택 서울 같은 경우에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아파트는 제외고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이 기간을 27년, 원래는 내년까지였는데 27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취득가격 기준입니다. 일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축은 그렇게 되는데 기축은 어떻게 되느냐? 뭐 110 대책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27년 12월까지 마찬가지로 구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라는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요 기준이 되게 이제 요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뭐 이거는 뭐 마찬가지 내용이었고요. 보시면 뭐 현행 뭐 2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까지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27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 취득가격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이하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는 12억 원 이하까지는 감면한도 200만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청약 기준 완화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번에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저 상담하시다 보면은요, 아직도 이 청약에 대한 꿈들 굉장히 많이 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지금 재개발 같은 거 노리고 오래된 빌라를 하나 사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 통장 갖고 있던 게 너무 억울해서 이 청약 통장을 한 번쯤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써먹는 게 나을까요?라는 이 두 양손에 쥐고서 저한테 상담을 엄청 많이들 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양쪽 다 공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비아파트들, 특히나 이제 빌라 같은 비아파트들을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1억 6천까지였습니다. 수도권은. 그런데 이걸 공시지가 5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서울에 지금 초기 재개발 시장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93군데 이상 거의 100여 군데가 지금 뭐 모아타운이다 뭐다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주택지에 있는 빌라들, 노후주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매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청약에 대한 자격이 해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꺼려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사도 왜냐하면 공시가 기준으로 5억이면요. 이 공시가 5억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여기에 126%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아마 거의 대부분의 빌라들은 다 이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노후주택지 개발 압력 있는 이런 쪽들에 있는 빌라들 이런 것들의 인기 엄청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청약 통장은 또 청약대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만 한 우물만 팠던 걸 이제 양쪽의 우물을 파면서 아파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니까 개발 압력, 그러니까 노후주택지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재개발 후보지 같은 곳에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개발되고 안 되고는 일단 차치하고 금액이 올라갈 거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아마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도 않는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한 것들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체크한 부분만이라도 명심 좀 하면서 부동산 관리에 신경 쓰신다면 이번에 88 대책에서 나온 것들은 엑기스들은 충분히 가져가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8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저도 좀 기사 여러 개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런 건가 좀 싶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포인트마다 이것의 의미들 짚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고민 상담도 이렇게 포인트들 딱딱 짚어가면서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전화기 지금 손 안 대신 분들은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02-2638-3973번 무료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남겨주세요.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요, 오래전에 그 한남 3구역에 투자하려다 그 기회를 놓쳐서, 제가 그거를 매수를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네. 좀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산구 청파동하고, 네.
제가 동빙구동을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어디에 투자하는 게 향후에 더 가치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한 번은 우리가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좀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용산구 청파동과 동빙고동 안에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소장님은 둘 중에 어디를 더 높게 보시는지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남 뉴타운을 그냥 지켜만 보셨던 거예요? 네, 계속 가격 오르는 것만 보고 있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움직이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고, 네, 뭐 그 시작이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시면서 어떤 뭐 프로에 참여하는 게 상당한 또 용기도 필요하셨을 텐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용산을 지켜보셨는데, 일단 한남동을 지켜보셨던 입장에서는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여력도 되시면서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거의 상위 1%를 차지할 그런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지켜보셨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동빙고동과 청파동 일대를 보신다고 하는 건데, 네, 네, 아무래도 네. 한남동을 지켜보셨다고 한다면 뭐 청파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동빙고동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일단 보시면 이 용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 크게 네 군데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쪽에 서계 청파 구역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암 네. 구역이 있겠고, 여기 원효로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켜보셨다는 한남 구역,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용산의 2040 뭐 도시 기본 계획 같은 데를 보면요. 용산은 앞으로 크게 이렇게 보시면 그 청파에서 원효로로 이어지는 국제 업무 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 국제 업무 축이라는 큰 줄기와 국제 문화교류 축이라고 하는 이 용산 네. 공원 위아래로 이어지는 명동부터 쭉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양대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즉 국제 업무 단지 위주,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위주로 개발이 용산은 이제 이 두 개가 축으로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위쪽이나 서계 청파라든가 후암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제 업무 단지 주변에 있는 원효로라든가 그다음에 네. 한남 뉴타운 뭐 동빙고 쪽, 용산공원의 동측 쪽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한강변까지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네. 그러니까 용산의 한강 쪽으로 아랫부분으로 해서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또 다른 면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가 수요자들, 즉 일반 연봉자들, 그냥 일반 많은 분들은 주택을 선택하실 때 직주 근접성을 먼저 따지게 되시거든요. 네. 일자리가 좀 가까운 곳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고액 연봉자들이 있어요. 소득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 진짜 찐 부자들. 네. 이런 분들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먼저 선호를 해요. 네. 그러면서 하이엔드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고가의 주택들이 그래서 몰려 있는 곳들을 보면 이쪽에 용산 쪽에는 저기 한남 많잖아요. 한남 더힐도 있고 나인원 한남도 있고 뭐 유엔빌리지 이런 쪽들 들어보셨죠. 네. 네. 뭐 한남 뉴타운을 보셨으면 당연히 아실 텐데, 그렇게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용산공원의 동측 쪽으로 해서 네. 한남 뉴타운 그 구역들, 그다음에 여기에 유엔사, 뭐 수송부, 그다음에 뭐 정보사 부지, 뭐 조선 대한통운 부지 이런 쪽으로 해서요. 네. 네. 이 용산공원의 동측 쪽으로 해서 많은 또 이제 고가 주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즉 시청자님 입장에서 청파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소액 투자처예요. 네. 그런데 이 동빙고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위 1%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파동에 하는 투자비와 동빙고동에 하는 투자비 자체가 조금은 다른데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투자비가 뭐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은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한 5억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5억 정도면 네. 그러니까 결론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청파동도 할 수 있고 동빙고동도 할 수 있는 투자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면 좋은데 네. 둘 중에 한 군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빙고 쪽을 하시는 게 낫겠죠. 돈에 그만큼 투자금에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청파동은 좀 재개발 얘기가 있고, 네네. 그 동빙고동은 개발 얘기는 없는데 주변에 좀 대사관도 있고 환경은 좀 좋더라고요. 개발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네. 지금 이 정비창이라고 하죠. 국제 업무단지가 너무 파괴력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용산 공원 동측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이쪽이 지금 둘이 뭉치를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그냥 한남 뉴타운은 개발이 되는데 나머지 이 수성구라든가 유엔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지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까?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의 초관심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구 지구단위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뭐 파크 그 사이드라고 해서 정말 상위 1%들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촌이 됐거든, 주거촌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아래쪽에 수성구라든가 뭐 정보사 부지, 대한통운 부지 이런 쪽들도 굉장히 이제 전략 정비로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갖고 전략형으로 해서 굉장히 복합 개발을 하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하고요. 네. 한남 뉴타운은 당연히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 수성구라든가 뭐 정보사 부지 그러면서 또 한남 뉴타운 권역 내에 빠져 있는 네. 노후 주거지들이 있습니다. 네. 노후 주택들이 모여 있는 노후 주택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지금 각종 정비 사업을 유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이 보셨다고 하는 그런 동빙고동 같은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래쪽에 또 대한통운 그 옆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렇게 노후주택지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곳들은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재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여기 뭐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요. 주변의 수성구 이런 쪽들을 유엔사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또 한남 뉴타운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쪽 지역들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소리니까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대한민국의 상위 1% 주거 지역에 5억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후에는 여기 각종 정비 사업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나머지 있는 짜투리 같은 이 노후주택지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세요. 아, 그럼 조금 멀리 보고 그쪽에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뭐 적어도 5년 뒤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뭐 그냥 나중에는 하이엔드 뭐 적어도 나도 몇백억짜리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도 껴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사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상위 주거 단지들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크게 좀 용기 내셔서 투자 가능하실 때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네. 저는 동빙고 네. 쪽에 투자 찬성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동빙고동 모두 다 좋은 지역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소액 투자였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청파동을 추천을 드렸겠지만 지금 여유 자금이 좀 되시니까 동빙고동 추천드린다라고 이렇게 답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시면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4683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대림동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에 실거주 겸 투자 목적 매수 어떨까요?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대림동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에 과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의 대림 3구역 이제 재개발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매수 찬성입니다. 매수 찬성이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지금이 바닥 가격이고요.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건데 그 요인들 자체가 이제 뭐 역세권의 각종 정비 사업이 또 활성화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매수 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편한 세상 그 영등포 아델폴에 즉 이편한 세상 대림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 지금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가 비역세권이에요. 비역세권의 주변이 온통 이게 노후주택들, 그러니까 노후주택들, 저층 노후주택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혼자 따로 그러니까 왕따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빚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등대 바다에 있는 등대처럼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파괴력이 없었죠. 주변이 온통 노후주택지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런 900세대 정도의 신축의 브랜드의 이런 대형 단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왜 바닥이냐? 보시면 여기 이제 대림 성모병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새로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됨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 신안산선으로 그냥 따라서 바로 위쪽에 보시면 여의도라는 3대 업무 단지를 접근을 하시고 아래로 보시게 되면 G밸리라고 하는 25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의 여의도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서울의 대표 일자리를 연결하게 되는 뭐 직주 근접, 즉 쌍두마차, 일자리의 쌍두마차 사이의 중심 주거 역할을 하게 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한정거장이면 바로 이제 7호선과 또 아래 2호선을 환승을 하면서 강남까지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또 접근이 가능하게 되니까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면서 즉 여의도, G밸리, 강남 업무단지까지 해서 무려 3군데의 업무단지를 15분 이내에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지금은 그냥 아파트가 혼자 있고 노후주택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 가치를 받지를 못했는데 여기 개통하면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냥 단순히 여기 역세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그다음에 대림 성모병원,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기반 시설도 엄청 잘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역세권으로 완전히 이제 변모하게 되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 하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까지 모두 그러니까 합산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물가 상승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든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되든 재건축도 턱턱턱 멈춰서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신축이야. 2020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4년 차는 거의 그냥 신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에
세대의 대형 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세권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몸값 자체, 즉 공사비 요즘 부담 때문에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정비 사업들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개발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에 신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귀성, 몸값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역세권으로 변했죠. 기반 시설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앞쪽에 여기 신길동이라든가 신대방동 이런 쪽에 보면 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정비 사업들 이쪽에 보시면 아파트촌은 온통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정비 사업,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온통 지금 재개발, 신통기획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대림 삼거리역 쪽 블록으로는 바로 역세권 개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이편한 세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온통 재건축, 왼쪽부터 아래쪽으로는 주변 쪽으로는 온통 재개발, 즉 위쪽에 있는 신길 뉴타운과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가칭 대림 뉴타운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축급의 대형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바닥인 가격이다라는 제 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매수 찬성입니다. 매수해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차익이 좀 늘어나는 기분 좋은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림동의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에 지금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매수 찬성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제대로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623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보유 중이시래요.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제출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동의를 할까요 말까요? 자, 지금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정동에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는 거 동의서 걷는 곳을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모아타운 쪽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양화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편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유명 연예인 사무실도 있는 그쪽이 되겠는데요. 양화대교 서쪽 편으로 해서 한강변 쪽, 이쪽으로 해서 이 구역이 지금 신통기획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지금 여기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신통기획 지금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데 왠지 뭐 인감도 내야 되고 막 내 정보 막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내 그냥 속 다 내보이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그냥 내 정보만 오픈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꺼려지게 되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 특히나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인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감도장, 인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를 하셔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내 정보를 남한테 절대 알리기가 꺼려지 하시는데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는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가치가 한강변이라는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야 돼.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야. 이쪽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지상 아주 그냥 최고의 과제인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저층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을 텐데 이러면 한강이 지척에 있어도 보지를 못해. 한강 조망권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가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싼 가치, 저렴한 가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가치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기준으로 해서 환골 탈퇴를 하려면 무조건 이 한강을 넘겨다 볼 수 있고
내 시야에서 한강 조망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고층 개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즉 재개발을 이루어서 고층 아파트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인 한강변에 대한 가치를 올곧게 가져가시면서 여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동의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재산을 뭐 올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 부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한강변 조망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 타기도 되게 쉽고요. 그다음에 저쪽 위쪽으로 보면 상암 업무단지 있죠. 아래쪽으로 바로 여의도 접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접근까지 쉽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업무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한강변, 이 한강 조망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교통 편하죠. 업무단지 접근성 좋죠. 그러면서 홍대 합정 상권이라는 거대 상권 포함하고 있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거는 동의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의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동의를 안 하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88 대책 말씀드릴 때 노후 주거 지역들의 빌라 가격들이 좀 이제 꿈틀거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개발에 대한 또 기대심 때문에 계속해서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한강변 뭐 입지적으로도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한강변이라는 곳들이. 그러면 지분 쪼개기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노후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노후도는 계속해서 감소되면서 훼손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정말 닥쳤던 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양화대교 서쪽편 그 합정동 한강변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요, 속전속결로 하셔야 돼. 속전속결로 이번 기회에 어떤 분이 총대 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통기회에 같이 해서 동의서 빨리 잘 하셔가지고 노후도 훼손되기 전에 빨리 해서 신통기획으로 착 고층 아파트 올리셔가지고 이 한강변에 있는 원래 우리가 품고 있던 원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확 제대로 챙겨서 진짜 이번 기회에 한몫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시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좀 빨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종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네, 6238님 잘 들으셨나요? 지금 고민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동의서 좀 제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김종희 소장님,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님이 1:1 대면 상담도 또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소장님, 이 상담 자리에 어떤 분들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부동산 관리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건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뿐이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1:1 상담은 특히나 소액적으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아주 대환영입니다. 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꼭 좀 이번 기회에 이용하시면 좋은 투자처 알아가시면서 좋은 어떤 투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 귀가 번쩍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1 대면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